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에 대해 법원은 2심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고용 허가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희진 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제도죠.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는 국내 인력으로는 충원이 조금 힘든 제조업이나 농업, 축산업 등과 같이 일부 업종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사업주가 직접 채용할 수는 없고요. 네. 정부가 관리 허가하는 방식으로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주가 원한다고 외국인 근로자를 아무 때나 채용할 수는 없고요. 우선 고용노동부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이후에도 인력이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 허가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외국인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허가서를 받게 되면 그 받은 사업장에 한해서 근무할 수 있고 체류 기간, 업종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고용 허가제는 불법 체류나 아니면 무허가 고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합법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대한민국과 협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이어야 됩니다. 예. 현재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17개국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예. 이들 국가에 한해 정부 간 협정을 통해 인력의 송출과 관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예. 단순한 말하기 능력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 생활,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합격해야지만이 한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검진이나 범죄 경력 조회 등의 기본적인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비자를 즉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서 입국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일을 하려는 사람을 데려오려는 제도가 아니라 양국 정부가 어떤 협력해서 자격과 절차를 엄격히 검증한 뒤에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갈 때 비슷한 절차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채용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기간은 법으로 최대 4년 10개월 정도 정해져 있고요. 예. 처음 입국할 때는 최대 3년간 일을 할 수 있고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가 재고용을 원하면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 기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고요. 다만 성실하게 근무하고 사업주의 평가가 좋은 경우에 재입국 특례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일정 기간 후 다시 같은 사업장으로 돌아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도 또 갖춰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허가제를 통해 채용하려면 사업장은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먼저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이라는 걸 지켜야 됩니다. 즉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먼저 국내 구직자를 먼저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채용을 해야만 됩니다. 만약 발급받지 않으면 불법 고용이 돼버리고요. 채용 이후에는 더더욱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적인 근무 조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까지도 다 지켜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잘 짜여져 있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게 했다던가 또 지난 7월에는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는 네, 그런 맞습니다. 학대 상황도 좀 나왔는데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기는 게 고용허가제 지금 현행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언론에 드러난 사건 외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되게 엄청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용허가제라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이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직장을 이동할 수도 없고 직장을 옮기려면 어떤 사업주의 동의가 있거나 임금체불, 뭐 폭행, 성희롱과 같은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을 때 허가를 받아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도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나는 한국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뭐 대체로 이제 임금체불 사건이 많고요. 그리고 예. 이제 부당한 근로 조건을 꼽을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임금이 체불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렵고요. 일부 사업주는 이를 악용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킨다거나 불법 공제를 하는 등 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행정 절차와 절차가 좀 복잡하고 예.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가 많은데 이유는 고용허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출입국관리소에 비자와 체류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정부의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면 또 다음에 시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